안녕하세요. 네, 저는 열린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열린복지의 박노정 원장입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재가복지센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초창기 2006년도 노인돌봄 사업부터 시작해서 또 2008년 장기 요양보험 사업도 시작을 했고 횟수로 치면 이제 한 15년째 이 돌봄 분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례를 또한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기는 한데요. 요양보호사가 도둑으로 누명을 쓴 사례입니다. 자, 저희 이 어르신들은 노부부, 80대 노부부가 살고 계셨는데요. 요즘은 노인 부부 세대가 많이 살고 계시죠. 뭐 자녀들하고 동거하는 것보다. 자, 여자 어르신이 심장병이 계셔서 3등급을 받고 계시고요. 거의 움직임이 하기 힘든 거의 침상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화장실은 가실 수 있는데 또 좀 요실금이 심하신 이런 상태셨죠. 남자 어르신은 80대 후반이셨는데 그래도 비교적 거동이 가능한, 물론 이제 허약하시기는 했지만 거동은 가능한 이런 이제 배우자 분이셨고요. 대상자분은 80대 중반의 여자 어르신이셨어요. 저희가 요양보호사님을 보내고 나면 통상 그 서비스 들어가기 전에 요양보호사님하고 어르신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면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또 서비스가 들어간 첫날 저희가 서비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전화 드려서 뭐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는지, 요양보호사가 첫날 시간은 잘 지켰는지, 뭐 다른 어떤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봅니다. 또 요양보호사님에게도 이제 오시라고 해서 당초에 계획된 서비스 외에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첫날 모니터링을 하고요. 거의 일주일 단위로 이제 처음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서비스를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저희 요양보호사님은 저희가 정말 신뢰를 하는 그런 분이셨고요. 또 굉장히 성실하시고 모든 일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서비스 들어간 첫날 여쭤봤을 때 다 어르신이나 요양보호사가 다 문제 없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이 다 뭐 이렇게 잘 해주시고 뭐 서비스를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어르신 댁에 저희가 보호자님하고 대상 어르신에게 여쭤봤을 때도 뭐 괜찮다, 뭐 요양보호사님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또 일주일 단위로 제가 요양보호사님에게 여쭤봤을 때 요양보호사님이 뭐 아무 문제 없다,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그 어르신 댁에도 저희가 전화를 들어보면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참고로 이 댁은 오전에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들어가는 집이었고요. 그러던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댁의 남자 어르신이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요양보호사 바꿔주세요, 아니면 센터를 바꿀 거예요 라고 하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굉장히 불만에 찬 목소리로 요양보호사를 교체해달라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댁을 방문을 했어요. 무슨 일인지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댁을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들어가니 그 댁의 장롱문을 이런 보재기 같은 거로 다 묶어놨고요. 서랍장 같은 거는 철사로 다 꽁꽁해서 잠가 놓은 거예요. 특히 장롱문을 막 보재기 같은 거로 다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어르신 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뭐 다 사람이 오면 다 그렇고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요양보호사는 얼굴에 철판을 깔은 듯
해도 진짜 너무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사람이 어떻게 얼굴을 쓰고 이렇게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어르신들이 막 노발대발을 하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의 이제 그런 감정을 이제 쭉 들어둔 다음에 무슨 일인지 사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양보호사님이 들어가셔서 일주일도 안 된 어느 날 요양보호사님이 소고기 다시다를 사다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여자 어르신은 미역국하고 상추쌈하고 이것만 드시는 분이세요. 다른 반찬은 잘 안 드세요. 그래서 이제 미역국을 끓여드리는데 맛이 없으니까 요양보호사님이 소고기 다시다를 사다 달라고 했는데 어르신이 멸치 다시다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이 멸치 다시다가 아닌 소고기 다시다를 사다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남자 어르신이 다리가 아프니까 아줌마가 갔다 오세요 해가지고 그때는 요양보호사님들을 다 아줌마라고 불렀죠.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님이 가서 이제 소고기 다시다로 바꿔 왔다고 해요. 남자 어르신 말씀에 따르면 빨간 거, 이따시만하게 큰 거, 소고기 다시다 빨간 거 봉지를 하나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고기 다시다 얼마 주셨나요? 했더니 1,300원을 주셨대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일 작은 건데 이 어르신의 눈에는 그게 빨간 거 아주 큰 거 하나를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그때가 여름철이었었어요. 요양보호사가 병에 요만큼 따라놓고 나머지는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이 들고 가는 걸 보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물어봤더니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그 요양보호사는 맨날 시커먼 검은 가방을 큰 거를 어깨에 메고 다닌다는 거야. 그 분명히 거기에 들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냥 이런가 보다, 요양보호사 가져갔나 보다 하고 또 그때부터 이제 이 편견의 안경을 쓰고 보기 시작하신 거죠. 이 어르신들이. 예.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여자 어르신이 상추쌈을 좋아하셔가지고 이 남자 어르신이 그 시장에 가서 저녁 때 되면 떨이로 한 2,000원어치 상추를 사갖고 오시는데요. 몇 입 안 드셨는데 상추가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어르신들은 이 요양보호사가 또 상추를 다 가져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장롱에 고이고이 간직한 딸내미가 사다 준 노란 냄새가 좋은 드봉 비누가 한 박스가 있었는데 하나도 안 보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요양보호사가 가져갔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는데 따님들이 일본에서 어머니 입으라고 사다 준 고급스러운 바지가 한 장도 없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어머니는 요실금이 심하셔가지고 속옷을 안 입고 겉옷 바지만 입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늘 이게 좀 지리시는 게 있으셔서 늘 바지에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바지를 제가 봐서는 요양보호사님이 안 가지고 가셨을 것 같은데 바지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가 그 큰 검은 가방에 이 바지도 담아서 가져갔을 거라고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쌓여가지고 이분들이 한 달을 참았는데 해도 너무한다. 진짜 인간이 어떻게 얼굴에 철면피를 쓰고 얼굴에 사람의 얼굴을 쓰고 이렇게 철면피 같이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가 한 달 동안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요양보호사를 바꿔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요양보호사님은 저희가 정말 신뢰를 하는 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런 짓을 하실 분이 아니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르신의 마음에 드는 요양보호사로 다시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만약에 안 가져갔다 하더라도 나는 그 여자한테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얼굴 보기 싫어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아니라 하더라도
이 요양보호사 얼굴을 보기 싫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네, 요양보호사님을 방문하시라고 요청을 했고 시간 나실 때 오셨고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시다가 이제 계기가 됐었죠. 그 쇠고기 다시다. 네. 선생님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 쇠고기 다시다 그때 여름철에 며칠 그 일주일도 안 돼서 사갖고 오라고 했는데 멸치 다시다 대신에 그다음에 쇠고기 다시다 갖고 와서 남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유 원장님 여름철인데 밖에다 다 쏟아 놓으면 굳고 습기 차고 하니까 고무줄을 꽁꽁 묶어서 냉동실에 넣어놨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추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르신이 떨이로 2,000원어치 잔뜩 사다가 놓으셨다고 하는데 뭐 5입도 안 드셨는데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여쭤봤더니 아유 상추를 떨이를 해서 사갖고 오시면 다 물러 터져서 다 물러 터진 거 버렸죠. 네. 성한 게 몇 개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버린 거를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 노란 드봉비도 냄새 좋은 거 그 한 박스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로 간 거예요? 아유 원장님 그거는 화장실에 갖다 놨죠. 화장실 쓰는 거는 거기 비누가게 놨고요. 나머지는 거기 수납함에다가 넣어놨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 어머니 그 따님이 사다 준 그 비싼 바지 일본에서 사다 준 바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그거는요 제가 다 집에서 빨아다가 참고로 그 집은 손빨래하게 하는 집에 전기세 나간다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님이 집에서 빨아다가 어르신 서랍장에다가 정리해놨대요. 옷장에 있던 거를 자기가 빨아다가 어르신 서랍장에다 정리해놨는데 어르신하고 공유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님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도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요양보호사가 가지고 다니는 시커먼 가방. 참고로 이 요양보호사님 오후에 다른 활동이 있어서 오전에 나오실 때 아침에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니까 오전에 나올 때 거기다가 자기 소지품을 잔뜩 들고 나오세요. 근데 이 어르신들은 그 까만 시커먼 큰 가방에 요양보호사가 매일같이 자기네 집에 있는 이런 귀중한 물건들을 넣어서 가져갔다라고 오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요양보호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또 어르신들은 우리 집에 타인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의 이런 일거수일투족이라든가 또 이런 제스처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님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그때 소고기 다시다 남은 거를 어르신 여름철에 다 따라 놓으면 습기가 차고 상하니 제가 고무줄로 꽁꽁 묶어서 여기 냉동실에 넣어뒀어요 하고 확인을 시켜드리고 또 상추도 버리는 것들을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물러가지고 이렇게 버립니다. 버려도 될까요? 동의를 얻고 버리셨어야죠. 또 드봉비누도 어르신 이 드봉비누 제가 하나는 이게 세숫가게에 놓아드렸고요. 나머지는 수납장에 보관합니다. 라고 확인을 시켜드렸어야죠. 그 다음에 또 어르신의 그 바지는 이렇게 제가 빨아다가 깨끗하게 정리해서 여기 서랍장에 넣어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님이 미처 그 부분을 놓쳤던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보통 안방에 장롱에 귀중품들을 많이 보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의심 증상이 있는 어르신은 요양보호사님이 함부로 장롱문을 열든가 서랍장을 열든가 이런 것들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있으실 때 이렇게 장롱문을 열거나 이렇고 보호자가 계실 때는 어르신 옷을 꺼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보호자가 없으실 경우에는 어르신이 보시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꺼내드려도 될까요?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어르신이 보실 때
장롱문이나 서랍장을 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 댁을 방문을 하니까요. 보재기하고 철사줄로 장롱을 다 꽁꽁 싸매 놓고 서랍장도 철사로 다 꽁꽁 묶어 놓고 이렇게 해 놓으신 상태였었어요.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만큼 보람된 이런 현장이 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